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정작 행복은 멀리 있다고 느끼던 한 노인의 이야기예요. 그가 어느 날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었던 복권 한 장을 손에 넣고 그로 인해 겪게 된 마음의 소용돌이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돈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퇴한 지 7년. 전기 기술자였던 이만수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뉴스와 음악을 번갈아 내보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겨진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습관처럼 사놓은 로또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번호를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작은 행동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작은 희망이자 하루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추첨 1등 번호는 3, 7, 11, 18, 29, 41. 보너스 2.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적어왔던 숫자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도 바뀌는구나. 수십 년 동안 빠듯하게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대출도 갚고 미뤄둔 집수리도 하고 서먹해진 아들에게도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정말 맞을까? 이게 내게 찾아온 행운이 맞을까? 그는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발끝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아저씨, 축하드려요. 동네에서 가장 입이 빠른 박순자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축하의 빛이 가득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이제 뭔가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투자 브로커 최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원금 보장, 월 2% 수익입니다. 어르신, 조용히 안전하게 굴려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만수의 집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먼 친척, 오래전 연락 끊겼던 친구들, 심지어 그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하한다. 기회다 도와달라는 말을 번갈아가며 쏟아냈습니다. 기뻐야 할 순간이었지만 만수는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는 밤마다 복권을 꺼내다 넣기를 반복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복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모든 걸 정리한 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 문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원본 복권과 신분증 확인 후 진위 판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녀의 손끝이 복권을 스캐너 위에 올리고 기계가 낮은 소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문지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복권은 위조 의심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세상에 가짜였어? 에이, 공짜가 어딨어.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이웃들이 차갑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떨군 채 은행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성실과 자존심이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서한이었습니다. 그는 만수의 오랜 이웃이자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그날 복권 2장 사갔지요? 2장? CCTV 돌려봤습니다. 하나는 계산대에 두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으셨더군요. 그가 내민 봉투 속에는 반듯한 숫자가 적힌 진짜 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가면 됩니다. 서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어떤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걸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고를 수 있으니까요. 만수는 복권을 손에 쥐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깊은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가짜 복권 하나로 사람들을 미워했고 심지어 아들조차 의심하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으론 안 받겠다.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하게 쓰되 내 이름은 남기지 마. 돈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서한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아들 진혁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2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전 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 기부 계획, 동네 보일러 수리비, 고장난 가로등, 아이들 장학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2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골목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고장난 전등이 켜지고 보일러가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뛰놀고 이웃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만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김서한이 가게 앞에서 말했다. 형님, 결국 남는 건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지더라. 만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었어. 외로움이었지.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노인은 복권 한 장으로 돈 대신 사람과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복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